네, 경기남부 이준 팀장입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치과 기초 임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한 30분 정도? 네,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차팅할 때 보면은 주로 이렇게 끝까지 다 안 쓰고 영어로 네, 주로 이제 약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CC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자차트 같은데 CC, OE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한 번씩들 다 읽어보시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외우세요. 네. 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뒤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네,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얼굴의 기본 구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악골하고 하악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상악골은 어퍼자 또는 맥실라라고 부릅니다. 주로 맥실라라고 많이 쓰죠. MAX.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그냥 그림처럼 도식화한 건데 우리가 주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사이너스 부분, 이 부분 그리고 하악은 하악 쪽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상악 쪽에서는 이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옆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비강, 전비극, 뭐 전치공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들 다들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악골, 하악골은 맨더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악골 쪽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신경,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죠? 네, 신경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신경 앞쪽에 여기 턱 가까이 가보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인 사람도 있고 뭐 두 개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통은 하나인데 저는 두 개 있습니다. 네.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이 아까 그 얘기 드린 이 사이너스 부분하고 이 하악 신경하고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임플란트를 할 때, 이 랭스를 잴 때 이 부분에 닿지 않게 하기 때문에 예, 요 엑스레이 상이나 아니 해부학적 구조상이나 요 두 가지 거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것은 여기 가끔씩 물어보시는 여기 TMJ 부분 이런 부분도 예,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치아 구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틀 전에 형민 팀장이 간략하게 넘어갔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 부분을 잇몸이라고 보면은 잇몸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에 부분을 치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치관 부분은 이제 영어로는 크라운, 그리고 치근 부분은 루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치아 구조는 여기 겉에 쌓여있는 가장 딱딱한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범낭질, 에나멜이라고 부르고요. 에나멜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약간 뼈는 뼈인데 딱딱하긴 딱딱한데 약간 이 에나멜보다는 약간 약한 상아질, 덴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 치관 부분 외 위쪽을 덴틴이라고 부르고 같은 재질인데 이 치 루트 쪽에 있는 부분을 시멘티움이라고 불러요. 그래, 뒤쪽으로 뒤에 지장이 있구나. 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시멘티움 안쪽으로 펄프 즉 신경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치아가 그냥 뼈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치조골 겉부분에 약간 저희 그 팔목이나 발목 인대 있죠. 예, 그런 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꽉 씹거나 아니면은 그 교합을 세게 맞물리게 되면 치아가 약간 움직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 치주 인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거는 너무 딱딱한 거를 씹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치아 파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치아가 약간 움직일 수 있게 유동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겉에를 싸고 있는 거는 알베올라본. 예. 요거는 치조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 뼈 부분.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유치가
나고 컸을 때는 이제 영구치가 나게 되겠죠. 일단은 유치부터 설명드릴게요. 유치는 5개씩 총 20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구치랑 부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치, 견치, 유구치, 절치, 견치, 구치. 근데 앞에 이제 유치니까 유자만 붙여서 유절치, 유견치, 유구치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네. 뭐 언제 나는지는 뭐 크게 아이 있으신 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언제 나는지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번에 영구치. 영구치는 사랑니 빼고 7개씩 7, 4, 28개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반으로 나눠서 절치, 그 다음에 캐나인, 견치. 캐나인은 또 중요한 게 파노라마 찍을 때 여기다가 견치빔 맞추죠. 그래서 이 견치빔, 견치 알아두시고요. 캐나인이라는 거. 그리고 작은 어금니, 소구치 2개씩. 그리고 큰 어금니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랑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하 좌우 표기법입니다. 아까 치아 가운데 절치 가운데에 선을 긋고 그리고 상악 하악 사이에 선을 긋고 교합선 봤을 때 상악 우측, 상악 좌측, 하악 우측, 하악 좌측.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를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악 우측이 여기 이쪽이 되는 거고요. 네. 화면은 반대로 나오네요. 네, 그래서 교합선은 오클루잘 라인이라고 부르고 정중선은 메디안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그 표기법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제 팔머 넘버링. 그래서 요거는 영문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유치는 이렇게 A, B, C, D, E. 그래서 상악 우측 1번 치아라고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상악 우측 1번 치아 이렇게 되고 지금 요 예시로 든 거는 상악 좌측 제2 유구치. 그럼 어딜까요? 네, 여기죠. 아, 여기죠, 여기. 네. 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그 차팅이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나올 다른 방법으로 쓰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은 영구치는 1부터 숫자 1부터 8까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시로 든 4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악 우측 제1 후구치. 그럼 하악 우측이면은 하악 우측 후구치 여기가 되겠죠? 네. 크게 어려울 건 없으실 겁니다. 그냥 보고서 쓰면 되니까. 다음에는 넘버링법. 이거는 아까는 한 자릿수로 이거 그 표시가 정중선이랑 옥션 라인 표시한 다음에 숫자 한 자리로 썼는데 이거는 2자릿수로. 그러니까 굳이 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없죠. 2자릿수 표시되니까. 그래서 상악 우측 같은 경우에는 1번대 그리고 그 옆은 2번대 그리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서 3번대 4번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화면이 반대로 나오구나. 1, 2, 3,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샵 붙이고 21번 그러면은 상악 좌측 중절치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바꿔서 막 얘기하면은 이렇게 쓰고 아까 여기서처럼 1 이렇게 쓰면은 요거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네, 유치는 여기 이거는 아까는 유치는 A, B, C, D로 표현했고 여기서 유치는 여기 5, 6, 7, 8 이거 1, 2, 3, 4번 때 치아랑 똑같은데 앞에 번호만 5, 6, 7, 8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샵 52 하게 되면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B
요거랑 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전치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향을 표시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면, 지금 요 치아를 예를 들었을 때 요 앞쪽에 이렇게 입술이 있겠죠. 네. 요 입술 방향을 순면, 그리고 이 뒤쪽에는 혀나 입천장이 있겠죠. 지금 이거는 하악이니까 혀가 있을 거예요. 그쪽을 설면, 그리고 지금 이쪽이 원심면이라는 거 봐서는 네, 우측면 치아죠. 그래서 여기가 정중선이 있으니까 이쪽이 정중선에 가까운 면을 원심면, 그리고 먼 쪽을 근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그 순면, 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라비알, 링구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네. 그래서 네, 이건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여기 교합 만나는 부분, 전치 부분은 절단면이라고 얘기하고 구치 부분은 교합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근심면, 원심면, 절단면 이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네, 마찬가지로 구치 부분도 똑같습니다. 원심면, 근심면. 대신에 구치 부분은 현면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입술 쪽이 아니라 볼이 있기 때문에 볼 쪽. 네, 여기 볼 쪽에 현면이라고 불러요. 입술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치아 번호와 명명법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정중선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하악, 상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보시면 요 치아의 경우 이쪽으로 정중선에 가까운 쪽이니까 이쪽이 메지알, 이쪽은 먼 쪽은 디스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치아들 위치에 따른 이 면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로 36번 이걸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위에 상악하고 하악하고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쪽이 디스탈, 이쪽이 메지알. 그리고 이 안쪽은 혀가 있으니까 링구알. 그리고 이쪽은 볼이 있으니까 보컬 되겠죠. 사실 혀의 위치는 원래 정확한 위치는 입천장 쪽인데 해부학적 구조는 원래 그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하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악 쪽에 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치아 위치나 뭐 이런 명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치아 여러 가지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일단은 전치 부분 주로 많이 있는데 요거는 루트가 하나인 요거는 루트라 그랬죠. 여기 크라운이고 여기는 단근치라고 합니다. 치아가 뿌리가 한 개 있으니까 단근치. 그리고 두 개인 부분을 복근치, 컴플렉스 루트.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컴플렉스 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악, 하악 다 존재하고 그리고 예, 요거는 다근치 뿌리가 3개 이상인 거. 요거는 주로 상악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상악 쪽이 더 지지하는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요. 뭐 3개이신 분도 있고 뭐 3개 이상인 분도 있어요. 요거는 뭐 치아 구조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 자, 치아를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치아 우식증 진행 단계. 1단계 범랑질이 썩는 단계. 이거는 2단계에서는 통증도 없어요. 그냥 잘 몰라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진 눈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범랑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단한 부분이고 또 이쪽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다이아그노 덴트 같은 걸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단계 여기 에나멜은 물론이고 이제 상아질, 덴틴까지 약간 먹어 들어가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약간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경은 여기 밑에 있지만 이 신경하고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덴틴 치블레라고 부르는 상하 세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뜨겁거나 차가운 거를 먹게 되면은 요
뜨겁고 차가운 온도 차이 변화가 이 신경에 전달돼서 여기서 약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쯤 되면은 이제 이가 아프네. 그리고 이제 치과를 찾게 되겠죠. 3단계 신경 조직도 어느 정도 손상이 됐어요. 이때는 매우 아픕니다. 매우 뭐 씹을 때도 아프고 먹을 때도 아프고 물 먹어도 아프고 네. 이런 단계 되면은 뭐 거의 됐죠. 그리고 4단계 이거는 뭐 거의 뽑아야 되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 신경은 물론이고 여기 에이펙스 부분, 루트 부분에 있는 것까지 염증이 차차차차 다 진행된 단계입니다. 네. 보통 3단계 전에 치과를 찾기 때문에 4단계까지 가시는 분은 거의 네,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식증 치료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일단은 뭐 에나멜 부분이나 뭐 아니면 살짝 이케리어스 1단계, 2단계 정도까지는 뭐 프랩을 한 다음에 지금은 거의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말감 충전을 하게 됩니다. 아말감 수은하고 다른 거 합금을 한 건데 뭐 저도 초등학교 때 한 아말감이 몇 개 있지만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쓰고 있는데 네. 잘 쓰고 싸고 좋은데 뭐 수은 요거 때문에 이제 뭐 점점 안 쓰는 추세라고는 하죠. 그다음에 레진 충전.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진 필링. 네. 그래서 치아색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하얀색을 가지는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진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의 변화가 자유롭게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치부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네, 전치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사용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말감이나 뭐 금 이런 것보다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속이 아니니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요 레진 필링 한 다음에 뭐 요 치아로 오징어 같은 걸 씹거나 아니면 이런 걸 딱딱한 걸 씹거나 하게 되면 파절될 가능성이 있죠. 네. 가장 좋은 금 네. 가장 비싸고 가장 네. 아말감보다는 네, 훨씬 좋은 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좋아하는 물질이죠. 네, 우식증 치료는 이렇게 위에 것처럼 이제 인레이 같은 걸 수복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아까 진행된 단계 C3나 C4 단계 정도 됐을 때는 신경까지 다 긁어내기 때문에 엔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간 치료라고 부르고 엔도돈틱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긁어내야 돼요. 안쪽에 이 신경 안쪽에 신경이 계속 있게 되면 염증이 계속 퍼지기 때문에 이 염증난 신경들을 다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액세스 오프닝을 합니다. 이 치수 개방이라고 하죠. 위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파일에 들어가기 쉽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근간장 측정, 네,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지피콘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 원장님들이 보시면은 그 손에 반지처럼 찼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눈금 그려져 있는 이렇게 된 거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 근간장 측정 장치 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엑스레이 사진 여기 요런 왼쪽 사진처럼 길이를 알고 있는 파일을 넣고 네,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근간 세척 안에 있는 이 신경들을 다 긁어내야죠. 그래서 근간 세척 및 확대. 왜냐하면은 요 근간을 있는 걸 다 긁어냈다고 해서 요 근간 모양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근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남아 있으면은 이런 사이사이 틈 안으로 남아 있는 신경 조직이나 염증 조직이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싹 모양 예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간하고 그다음에 세척액을 넣고 그래서 여기까지 세척액을 넣은 다음에 이제 위에 임시로 막아주고 이제 며칠 후 경과를 보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그냥 그 엔도돈틱 마무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간을 다 긁어내고 이제 안에가 깨끗해졌다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근간을 충전합니다. 지피콘이라고 보통 약간 고무 같은 재질로 이제 요걸 약간 따뜻하게 뜨겁게 데우면은 약간 물렁물렁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끝까지 밀어넣고 꽉 눌러줍니다. 위에서. 그러면은 위에서 눌러주게 되면 여기 끝까지 쫙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신경을 대체할 물질, 신경은 아니지만 신경을 대체할 물질로 이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신경 치료가 다 끝나서 안에 신경을 긁어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이제 더 이상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냥 치아의 형태만 있는 그냥 겉에 껍데기 치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간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크라운으로 씌워주시는 게 치료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분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인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전체 다 씌우는 거를 크라운이라고 부릅니다. 왕관처럼 생겼죠. 브릿지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 치아 가운데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양쪽 치아를 적당히 프랩한 다음에 여기서 마치 다리처럼 긁어주는 걸어주는 이런 방식의 치료를 브릿지 치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분 위치. 이 전체적으로 다 치아 상실이 하지는 않았는데 일부 치아가 꽤 다수가 상실되었을 때 이럴 때는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이런 틀니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풀 덴처가 아닌 요 일부만 한 덴처를 이제 파셜 덴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풀 덴처. 이거는 뭐 치아가 전혀 없거나 뭐 한두 개 남아 있으신 분, 상태가 안 좋은 한두 개 남아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풀 덴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석식으로 하든지 클립식으로 하든지 이 치아 전체를 성형을 해서 하는 거를 풀 덴처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상실 치아 부분에 임플란트를 받고 크라운을 씌우는, 보철물 씌우는 이거는 지금 다른 브릿지나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요 주변 인접 치아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없이 상실된 치아 자체로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결손 상태 확인하고 내식체 식립하고 그다음에 지대주 연결하고 지금 여기 화면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최종 보철물 장착 여기 크라운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치주 치료. 치주 치료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잇몸 쪽을 치료하는 건데 잇몸 쪽은 주로 이제 양치질을 잘 안 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플라그가 쌓이게 됩니다. 플라그는 이제 세균 덩어리가 딱딱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라그가 쌓이게 되고 이 플라그가 점점 오래되면 이 치석, 이 딱딱하게 되는 치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오랫동안 안 받으신 분들은 플라그라든지 치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네. 이게 플라그 같은 경우가 플라그나 치석이 위쪽에만 쌓여 있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아래쪽으로 점점 이제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타고 내려가면은 뒤쪽에 나오는구나. 예. 지금 이 상태는 이제 건강한 잇몸이고 요거는 이제 초기 잇몸 질환. 여기 요 정도만 쌓여 있죠. 이때 빨리 스케일링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네, 관리를 안 하고 치과도 안 가고 괜찮겠지 하고 점점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라그가 쌓이게 되고 치석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잇몸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루트가 진지바 리세션이 일어나고 루트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 부분에는 에나멜 재질이 없기 때문에 점점 아프게 돼요. 지금 이 상태는 말기 잇몸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진지바 리섹션이 일어나고 치석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크라운 치관과 루트 사이에 이 잇몸 부분에 약간 구멍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눈금 있는 이런 치과 기구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포켓이라고 하는데 이 포켓 뎁스를 재는 이런 기구예요. 그래서 그 의사분들이 여기다가 저 기구를 넣어가지고 포켓 뎁스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 그 차트에도 보면은 포켓 뎁스 기록하는 거 있죠.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치료 방법은 스케일링. 제일 좋은 방법은 스케일링이죠. 그래서 위쪽에 치관 부분을 치석을 제거하는 걸 스케일링. 그리고 밑에 부분, 치관 밑에 부분, 루트 부분을 하는 거를 치근 활텍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SCRP라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케일링 앤 루트 플래닝.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걸로도 되지 않는 정도의 심하다. 그러면 치주 소파술을 하게 됩니다. 네, 큐레테지라고. 네, CU라고 약어로 채팅이 많이 쓸 거예요. 네, 스케일링만으로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그 염증이 많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숟가락처럼 생긴 날카로운 기구로 다 긁어냅니다. 이렇게 상당히 아프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도 되지 않는 정도의 심하신 분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치은 박리 스파술 프랩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프랩이라는 뭔가 제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잇몸 부분을 전부 다 잘라서 벗겨냅니다. 벗겨내고 안에 있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잇몸을 덮어주고 여기를 수쳐해주는. 수쳐는 저기 꼬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뭐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치료 중에 뭐 사랑니가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고 그럴 건데 요거는 이제 사랑니 발치. 뭐 정상적으로 뭐 이것도 그나마 괜찮은 상태인데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잇몸 밖으로 맹출된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쉽게 뽑을 수가 있는데 옆으로 누웠다든지 아니면 신경에 가깝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이너스 부분에 좀 가깝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로컬에서는 좀 힘들겠죠. 이거는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구강외과 쪽 전공하신 분에게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템포럴 왼도 턱관절 치료. 이거는 입 벌렸다가 닫을 때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할 때 아니면은 심지어 요거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코골이 치료에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프레션 떠서 이런 가초성 스프린트를 제작을 해서 끼고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잘 때 낀다거나 해서 그 허리에 보면은 디스크 치료할 때 뭐 수술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자세 교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치료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스프린트를 낀다는 거는 이 턱의 관절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해서 계속 그 주변에 인대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뭐 교정 치료 말 그대로 부정교합이 있을 경우 교정 치료 이런 브라켓들을 붙여서 뒤에서 당겨주게 되겠죠. 당겨주거나 아니면 뭐 치과 의사들이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게 되는 그런 치료를 교정 치료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지금까지 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도 더 깊게 뭐 공부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닐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뭐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쭉 보시고,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뭐 지금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언제나처럼 질문 없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